안녕하세요, 여러분. 웹 개발하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특히 SQL 인젝션, 이거 정말 신경 쓰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 PHP 쓸 때 PDO로 어떻게 MySQL을 안전하게 다루고 또 SQL 인젝션, 이걸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PDO가 정확히 뭐고 그 Prepared Statement,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걸 딱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할 겁니다. 네, 맞아요. PDO, 그러니까 PHP Data Objects. 이게 뭐랄까, 여러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MySQL, Postgres, 뭐 이런 것들. 한 12가지 넘는다던데 이런 것들이랑 다 일관성 있게 연결해주는 표준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표준 인터페이스요? 네, PHP 5.1 버전 이상이면 되고 객체 지향 스타일만 지원해요. MySQLi는 절차적인 것도 되는데 PDO는 객체 지향만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전 방식들, 뭐 MySQL 함수들 이런 거랑 다르게 SQL 인젝션 막는데 아주 효과적인 Prepared Statement, 이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DB 바꿔도 코드를 덜 고쳐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SQL 인젝션, 이게 근데 정확히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자료 보니까 사용자 입력값이 SQL 명령의 일부로 그냥 실행돼 버린다는데, 예를 들어 로그인할 때 ID 칸에다가 or1 equal 1 뭐 이런 거 넣으면 그냥 뚫리는 건가요? 아니면 막 테이블 날리는 명령도 실행되고. 네,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후에는 기본이고 심하면 드롭 테이블 같은 명령으로 데이터가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add 슬래시즈 같은 걸로 특수 문자 막으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럼 그걸로는 부족했군요. 네. 그래서 아예 사용자 입력을 쿼리문에 직접 이렇게 붙이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가 필요한 겁니다. 핵심 원리가 SQL 쿼리의 구조, 그러니까 틀하고 실제 데이터, 값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구조랑 데이터 분리요? 그게 어떻게 보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두 단계로 작동해요. 첫 번째는 Prepared 단계인데 이때는 SQL 쿼리 틀만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요. 뭐 예를 들면 select from users where email equals 물음표, 이런 식으로요. 물음표나 아니면 add email 같은 이름 붙은 플레이스홀더를 쓰는 거죠. 네네, 틀만 먼저. 네, 그럼 서버가 그 틀을 미리 분석하고 컴파일해둬요. 그 다음 두 번째 execute 단계에서 이 플레이스홀더에 들어갈 실제 값들만 따로 보내는 거죠. 값은 나중에 따로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은 이 값들을 SQL 명령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된 틀에 빈칸에 채워 넣을 데이터로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코드로 해석될 여지를 아예 안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악의적인 코드가 끼어들 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정해진 양식지에 내용만 딱 적어 넣는 거랑 비슷해요. 구조의 쿼리가 여러 번 실행된다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컴파일해둔 그 쿼리 실행 계획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성능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매번 쿼리가 달라지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PDO 쓰는 법을 좀 단계별로 보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결, new PDO 점, 이걸 쓴다고 되어 있는데 DSN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건 뭔가요? DSN, 데이터 소스 네임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접속 정보 묶음이에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건지, MySQL, 서버 주소는 뭔지, 호스트, DB 이름, DB 네임, 문자셋, 찰셋 같은 거요. 이걸 이제 mysql.host 이퀄 localhost, DB 네임 이퀄 테스트, 찰셋 이퀄 utf8bb4 이런 식의 문자열 하나로 만들어서 new PDO 할 때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랑 같이 주는 거죠. 그 정보들을 한 줄로 쭉 쓰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결 코드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감싸야 한다는 겁니다. 오류 처리 때문에요? 맞아요. 만약 연결 실패했을 때 오류 메시지에 뭐 DB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안전하게 처리해야죠. 네, 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연결 옵션 설정하는 것도 있던데요. set attribute, 뭐 ATR R 모드는 ERR 모드 exception으로 하고 ATR emulate prepares는 false로 하라고 권장하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ER 모드 엑셉션은요, 오류가 나면 그냥 경고 메시지만 띄우는 게 아니라 예외 엑셉션을 발생시키게 하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캐치 블록에서 딱 잡아서
일관되게 처리하기가 좋아요. 코드가 깔끔해지죠. 네. 그리고 emulate prepares를 force로 하는 건 이걸 안 하면 가끔 PHP가 데이터베이스의 네이티브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기능은 안 쓰고 자기가 흉내만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고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제공하는 진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기능을 쓰도록 강제하는 거죠. 이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DB 기능을 직접 쓰게 만드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연결했고 옵션 설정까지 했으면 이제 프리페어로 쿼리트를 준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prepare 메소드에다가 placeholder를 사용한 SQL 문장을 넘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 select from users where email equals question mark 이런 식으로요. 네.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절대 사용자 입력값을 이 prepared 단계의 SQL 문자열에 직접 합치면 안 됩니다. 뭐 문자열 연결 같은 걸로요. 아, 그쵸. 그건 옛날 방식이니까. 네, 만약에 뭐 정렬 기준 컬럼명 같이 동적으로 SQL 일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값이 우리가 미리 허용한 안전한 컬럼명 목록에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스 홀더에 실제 값을 넣는 바인딩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execute 할 때 배열로 넘기는 게 제일 쉽다고 하셨죠? 네, 그게 이제 간단하고 많이 써요. execute, .email equal $user email, .status equal $status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홀더 이름이랑 값을 키값상으로 해서 배열로 주면 끝나요. 물음표 플레이스홀더면 그냥 순서대로 배열에 넣으면 되고요. 바인드 파람이랑 바인드 밸류는 그럼 언제 쓰는 건가요? 이 둘 차이가 좀 헷갈리던데요? 아, 그건 조금 더 세밀하게 제어할 때 쓰는데요. 바인드 파람은 변수 자체를 연결해요. 그래서 execute가 호출되는 시점에 변수 값이 사용돼요. 반면에 바인드 밸류는 그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의 값을 바로 연결하고요. 약간 미묘한 차이네요. 네, 약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execute에 배열 넘기는 걸로 충분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안 해도 될 때가 많아요. 데이터 타입 지정, pdo.parameter 같은 것도 이 함수들로 할 수 있긴 한데 보통 PDO가 알아서 잘 처리해줘요. 그렇군요. 자, 그럼 쿼리 실행, execute까지 했고 이제 결과를 가져와야죠. fetch랑 fetch 어립 두 개가 있네요. 네, fetchall은 결과 데이터에서 한 줄씩 가져오는 거예요. 반복문이랑 같이 쓰면 되고요.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메모리를 아낄 수 있죠. 네. fetchall은 결과 전체를 한 번에 다 가져와서 배열로 만들어줘요. 편하긴 한데 결과가 너무 많으면 메모리를 확 잡아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가져오는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뭐 fetch us, fetch obj. 아, 네. 그거 fetch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pdo.fetch asos 이게 제일 흔해요. 컬럼 이름을 키로 하는 연관 배열. 그러니까 $row 이메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pdo.fetch object은 컬럼 이름이 속성인 객체로 줘요. $row 대시 이메일 이렇게 쓰고요. 기본값은 패치 보스인데 이건 숫자 인덱스랑 컬럼 이름 둘 다 줘서 좀 비효율적이라 잘 안 써요. 네, fetch SOS가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다른 작업들은요? 똑같습니다. 프리페어로 퀘리 준비하고 필요하면 값 바인딩하고 execute로 실행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인서트 후에 방금 들어간 데이터의 아이디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pdo-c last insert id 이걸 쓰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오, 편리하네요. 트랜잭션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뭔가요?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데이터 변경 작업, 예를 들어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좌 이체처럼 A 계좌에서 돈 빼고 B 계좌에 돈 넣는 두 작업이 반드시 같이 성공하거나 같이 실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되면 큰일 나죠. 네, 그럴 때 begin 트랜잭션으로 시작해서 모든 작업이 다 성공하면 커미트로 확정하고 중간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으로 전부 없던 일로 되돌리는 거죠. 데이터 일관성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와, 오늘 PDO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아봤네요. 정리해보면 PHP에서 PDO랑 Prepared Statement를 쓰는 게 단순히 코딩 스타일을 바꾸는 걸 넘어서 SQL 인젝션이라는 아주 큰 보안 위협을 막는 핵심 방법이고 또 코드도 깔끔해지고 DB 종류 바꿀 때도 유연해진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안전하고 또 유지보수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꼭 익혀둬야 할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의 코드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Prepared Statement가 SQL 인젝션을 막아주는 건 맞지만 이걸로 데이터 보안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DB에 넣기 전에 사용자 입력값이 유효한지, 예를 들어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길이는 적당한지 이런 걸 검증하는 거요. 그리고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줄 때 있죠. 그때 또 XSS 같은 다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 같은 위험한 내용을 제대로 처리, 이스케이프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SQL 인젝션 말고도 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흐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보안 지점은 없을지, 다음엔 어디를 더 보강해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